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수익을 취했던 거죠. 360원에서 3,265원, 9배가량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디테일에 신경 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디테일을 보고 자꾸 믿고 싶은 거죠. 안녕하세요. 김태성의 머니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경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좀 일으킨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그것들 가지고 이제 주가 조작을 하는데, 오늘은 역사상 최초의 주가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도대체 뭐고, 정말 황당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던 보물선 이야기까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꾸며내서 투자자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투자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주가를 끌어올려서 본인들은 주가 상승분을 가지고 차익을 속된 말로 먹는 그런 게 이제 주가 조작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에 일어난 주가 조작 사건은 베렌거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1814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기예요. 이때 이제 샤를 드 베렌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장교로 변장을 하고 영국 도보에 상륙을 해요. 뭐라고 외치냐면 나폴레옹이 패배를 했다, 부르봉 왕가가 복권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문을 자기가 프랑스 장교 옷을 입고서 퍼뜨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단지 옷만 입고 그렇게 했냐? 또 그건 아닙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전신 정보를 보내는 기계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최첨단 기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최첨단 기계까지 동원을 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영국 내에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도 커지고, 이게 전쟁에 패배하면은 막대한 손실금 배상도 해야 되고, 전쟁이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엄청난 금액의 채권을 이제 사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채권으로 시장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요. 그 당시 돈으로 7천만 파운드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12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수익을 취했던 거죠. 주가 조작이라는 게 한 명이서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베렌거도 사실은 이 공모자들하고 공모한 사실이 결국에는 발각이 되게 되고요. 이걸로 영국 내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지금 금융의 역사에 있어서 처벌을 받은 주가 조작 사건 1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처벌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사실은 그 주가 조작 사건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걸 사실 의미하고요. 이 이후로는 사실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없었겠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주가 조작 사건은 주가 조작이라기보다는 이제 내부자 거래를 이용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상증자라는 호재를 대표이사가 알고 미리 주식을 사서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이제 처벌을 받았던 사건인데, 지금 관점으로 보자면 그냥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 정도의 얘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희대의 사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냉각캔은 미래와 사람이라는 회사가 이제 냉각캔 기술을 가졌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1998년도입니다. 이 냉각캔이 뭐냐면, 저희 그냥 일단 보통 온도에 있는 냉랭한 좀 식은 음료들을 가지고 그 음료수를 땄을 때 온도가 냉각이 된다는 거예요. 캔을 열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게 그 냉각이 돼서 냉장고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한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냉각캔 기술을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미래와 사람의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주당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였는데, 냉각캔 기술을 발표하고 나서 38,000원까지 치솟게 되죠. 그럼 대략 보면 한 7배에서 8배 가량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냉각캔 기술은 사실은 상용화 단계에 이를 수가 없는 기술이었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냉각캔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캔을
오픈을 하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조금 내려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연을 할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속여서 시연을 했던 것 같고, 냉각에 사용된 냉매가 있었는데 그때는 환경 친화적이다, 캐나다에도 뭐 수출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냉각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 게 98년 1월 달이거든요. 이거를 98년 8월 달에 캐나다의 BTI라고 하는 회사와 냉각캔 관련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피날레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거짓이었고요. 결국에는 미래와 사람은 관련자들이 전부 다 허위 공시, 주가 조작 혐의로 이제 기소를 되게 되고요. 이 사건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주가는 결국 폭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는 결국에 뭐 파산 절차를 밟게 돼서 이 회사는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말씀드릴 만한 희대의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보물선 사건입니다. 보물선이 과거에 돈 스코이호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러시아 군함이 금괴를 잔뜩 싣고 가다가 동해 바다에서 침몰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1차적으로 써먹은 회사가 동아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2000년이었는데 그 당시 동아건설이 러일 전쟁 당시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인양해서 거기에 있는 금을 발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주가가 1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360원에서 3265원, 9배가량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이 발표는 결국에 이제 허구인 것으로 발표가 나고요. 동아건설은 그 당시에 뭐 돈스코이호의 그 위치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는 게 결국엔 밝혀집니다. 금괴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고요. 결국에는 뭐 동아건설은 상장 폐지가 되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또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재밌는 거는 2001년도에 사메인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다시 또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 사기고요. 사메인더스의 이용우라는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남 진도 해역에 일본군이 금괴를 숨겨놨다, 우리가 이걸 발굴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투자자들은 이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게 되고 주가가 당연히 또 급등을 했겠죠. 주가를 보면 2000년 말에 3,400원 가량 했는데,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두 달 만에 17,500원까지 한 5배가량의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용호라는 사람은 발굴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자원개발 사업부도 신설을 해요. 우리가 이제부터 액션을 취하겠다. 이 발굴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금을 조달해서 이걸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세월호 인양했을 때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바다의 해류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무거운 물건들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은 사실 애시당초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게 결국에는 발굴이 진행이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주가는 결국 하락을 하고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계획들이 허위로 드러났는데, 재밌는 거는 그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용호 게이트가 있어요. 단지 이 하나의 회사뿐만 아니라 정치권, 검찰, 국정원까지 이제 연루가 되게 되는, 이게 정치 스캔들까지 번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서포트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고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번 정도 얘기를 써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세 번째, 2018년에 신일그룹이라는 신생 회사가 울릉도 앞바다에 150조 원 상당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발표가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애널리스트로 있을 때였거든요.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제일제강이라고 하는 상장사 주가도 덩달아 좀 상승을 하게 돼요. 이게 신일그룹이라는 데가 최초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왜 제일제강으로 연결이 될까? 를 보면, 이 신일그룹은 제일제강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자기네가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신일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는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해놓고 상장사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제강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거야 라고 해서 제일제강 인수 주체를 봤더니 150조 원의 금괴를 발굴한다고 하는 회사의 경영진이었던 거죠. 그러면 제일제강이 보물선의 수혜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2,200원에서 한 4,160원, 2배 정도 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장 사실 상승률은 낮지만 이게 지금 세 번째 사건이 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신일그룹은 설립된 지 50일밖에 안 된 회사였고요. 50일밖에 안 된 회사가 도대체 금괴를 어떻게 인양을 해서 또 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허위로 판명이 되고 결국엔 주가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냉각캔, 보물선. 지금 와서 보면 황당하잖아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여기에 투자하겠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논리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가 떠 있는 상태에서 내 주식을 받아갈 사람만 뒤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주식시장의 상승의 메커니즘이 그렇고요.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나는 수익을 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당시 분위기,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돈스코이호, 러시아, 군함 그럴싸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사실은 좀 말려들게 되는 거죠. 보물선 실제로 발견돼서 인양에 성공했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나요? 지금까지 보물선 인양됐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놀라운 게 야 이걸 러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금괴가 묻혀 있다라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뭐 울산 앞바다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점점 더 디테일해집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디테일에 신경 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디테일을 보고 자꾸 믿고 싶은 거죠. 요즘 주가 조작은 예전하고는 트렌드가 달라요. 냉각캔 당연히 거짓으로 판명되겠죠. 보물선 당연히 거짓으로 판명되겠죠. 요즘 주가 조작은 거짓으로 판명 안 되는 선까지만 딱 해요. 예를 들어 바이오다 라고 하면 바이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임상에 실제로 실체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들을 해요. 투자자들은 그걸 믿고 싶어 하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굉장히 어설프게 자율주행으로 주가 조작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하려면 맵이 굉장히 정교해져야 되거든요. 오차 단위가 사실은 1m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맵을 기술을 획득했다 해외의 유수의 전문가들을 다 대거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한국에 초대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 시켜서 선도업체로 거듭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대략 한 1년 넘게 그 자율주행 관련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이게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를 못 내니까 그리고 주가 급락하면 보통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게 허위면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실체가 없었던 거죠. 외부의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했고 기라성 같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있다라고 속여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어두운 금융의 역사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 황당하지만 막상 어떤 재료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도 황당한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이거는 그냥 거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요 근래에 있었던 초전도체도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시면 나중에 그게 검증되고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 상용화 단계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문제지 그걸 뭐 성급하게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일가의 부를 이루겠다? 패가 망신하실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제가 이후에도 테마주, 작전주 이런 얘기들 투자를 어떻게 하시면 좋다를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뭐니뭐니 김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